여러분이 CSS 강좌를 통해서 그 CSS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CS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셀렉터, 이 선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때 CSS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자와 관련해서는 그 유용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CSS 디너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보면 레벨이 1에서부터 32단계까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하듯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선택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여러분들 것으로 숙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막힐 수가 있으면 옆에 그 힌트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제시되고 있는 이 그 설명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택자가 뭐 이게 답이다라는 유일한 답이다 그건 아니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참조를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 식탁 이외에, 테이블 이외에 접시가 두 개 있어요. 이 접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HTM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두 개 있습니다. 예, 플레이트가 여러분들 HTML 강좌에 없는 것이라고 해서 당하지 마시고 하나의 그 엘리먼트 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접시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DL이 될 수도 있고 뭐 U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테이블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엘리먼트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div 그 엘리먼트 안에 테이블 플레이트 접시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이 접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접시를 선택하는데 이 CSS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강좌를 통해서 CSS를 배웠으면 그 CSS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 접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이것은 뭐 간단하죠. 접시가 이 안에 있는 그 엘리먼트 명을 적어주면 되니까 바로 플레이트 해주시면 돼요. 플레이트 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 해법을 찾았으면 솔루션이 맞으면 그 날아가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올 겁니다. 여기 레벨 2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설명이 나와 있죠. 타입 셀렉터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이제 그 엘리먼트다.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붉은 계열의 그 벤또라고 나왔네요. 도시락 박스 두 개를 선택해라 라고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div 테이블 안에 이 벤또 엘리먼트가 있고 플레이트 엘리먼트가 있고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벤또 엘리먼트가 있는데 벤또만 선택을 한다 그거죠. 그럼 벤또 하시면 돼요. 벤또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CSS를 선택자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안에 CSS 속성을 적게 되죠. 예, 주어진 속성들을 뭐 색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두께를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접시가 두 개 있고 벤또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의 접시만 선택을 하라 나와 있어요. 선택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접시에 아이디가 설정이 되어 있죠.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고 펜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플레이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아이디가 펜시인 것을 선택을 해라. 그거죠. 뭐 저기서는 그냥 아이디만 선택을 해도 원래는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아이디는 한 페이지 내에서 유일하게 정해져 있죠. 예. 다양한 기법들, 정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셀렉터 하라 엘플 더 플레이트, 이 그 사과가 두 개 있는데, 이 식탁 위에 사과가 두 개 있는데 접시 위에 있는 사과를 선택하는 거죠. 접시 위에 사과는 접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HTML 엘리먼트를 보면 div 안에 그 벤또 있고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있죠. 근데 플레이트 안에 애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 접시 이후에 애플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펜시 플레이트 이외에 있는 핑클, 예, 핑클을 선택을 하라 이거죠. 펜시 플레이트 이외에 있는 플레이트가 있지만 펜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펜시 이외에 있는 피클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예, 해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iv 안에 애플이 쭉 있고 접시 위에 또 애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과 중에서 이 작은 사과 두 개, 접시 위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 그냥 있는 사과를 선택을 해라. 작은 사과를 선택해라 이거죠. 애플 중에 여기 보면 작은 사과는 클래스로 예,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스몰이죠. 스몰. 이렇게 하면 작은 사과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몰 오렌지네요. 오렌지가 여기 지금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작은 오렌지만 선택하라 이거죠. 그러면 오렌지 중에 여기에 보면 오렌지가 엘리먼트죠. 오렌지가 엘리먼트인데 오렌지 중에 작은 것만 선택해라.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가 4개 있어요. 위에 4개가 있는데 작은 것도 3개가 있고 큰 것도 하나 있어요. 근데 작은 거 중에 벤또 위에 있는 거 요것만 선택을 하라 이거죠. 여기 있네요. 이것도 2개. 그러면 벤또 위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CS 정할 때는 벤또 위에 이렇게 부모 위에 자식으로 나가는 거죠. 오렌지인데 스몰. 예. 여기 보면 벤또 위에 오렌지인데 스몰. 요거를 선택해라. 예. 9번째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를 보니까 이번에는 그 모든 그 플레이트 접시와 그 다음에 벤또를 선택을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플레이트와 벤또를 선택해라. 그럴 경우에 선택자를 중복을 할 때를 콤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와 벤또 이렇게 되겠죠. 플레이트와 벤또. 그러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선택하라. 여기 이외에 있는 걸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다 선택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팔자 이외에 있는 그 별표 숫자 8 이외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고 나오는 특수기호 그 별 모양 그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번에는 접시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럴 경우에는 접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이렇게 해주면 예, 선택이 됩니다. select every apple that's next to plate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웃하는 그 엘리먼트나 그런 것을 선택을 할 때 형제라 그러죠. 형제 엘리먼트를 선택을 할 때 방법이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트 이 접시 바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접시 바로 다음에 뭐 이것도 사과도 다음에 오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다음에 이웃하는 것이 붙어서 오는 게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플레이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를 쓰면 플레이트 바로 이어서 오는 같은 레벨의 뭐 자식이나 부모가 아니고 같은 레벨의 그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eside the bento라는 것은 이것은 좀 전에는 바로 이어서 오는 걸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다 예, 셀렉트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벤또 다음에 오는 그 핑크를 선택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거 2개 벤또 다음에 오는 거 이거는 접시 영역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다른 부모 밑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핑클이 요것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벤또 하고 그 여러분들 키보드 맨 왼쪽에 보면 물결 무늬가 있어요. 물결 무늬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피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이렉트는 이거는 자식, 직계자속 바로 다음에 오는 자식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 선택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합니다. 플레이트 여기 보면 플레이트 다음에 애플이 오는 것은
플레이트 다음에 이건 벤토가 오죠 바로. 그 다음에 플레이트 다음에 애플 요거죠. 요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죠. 플레이트. 그럴 경우에는 예, 이 꺽쇠를 사용을 합니다. 꺽쇠를 사용을 해서 그것은 바로 직계자속 자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탑 오렌지, 여기에 보면 탑 오렌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란히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근데 탑으로 쌓아놨어요. 플레이트 안에 접시 위에 나란히 쌓아놨는데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어떤 걸 사용하기로. 이 설명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오렌지인데 첫 번째 이거 유사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제 유사 클래스가 나오죠.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엘리먼트를 썼는데 이제 유사 클래스를 씁니다. first 첫 번째라는 얘기죠. 첫 번째 자식 해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 이외에 있는 접시 이외에 있는 애플과 피클을 선택을 해라. 이 애플은 하나지만 피클 같은 경우는 이 벤또 위에도 있고 이 바닥에도 있죠. 근데 이 접시 위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트 이외에 있는 플레이트에 그 다음에 애플인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유사 클래스를 써서 only child, 예, 그러니까 접시 위에 있는 것만, 예,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피클이죠. only child 이렇게 하면 접시 위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스몰 애플 그리고 핑크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 설명에 뭐 스몰 여기 키워드를 써도 상관이 찾아져요. 셀렉트가 됩니다. 셀렉트가 되는데 여기도 스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의 스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라스트 차일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하나밖에 없죠. 요거는 스몰 애플을 써야 되겠고요. 애플인데 스몰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선택이니까 피클이죠. 피클인데 이것은 라스트 차일드 이렇게 해볼까요? 예,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접시죠. 세 번째 이게 접시가 지금 빈 접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건 펜시 접시고요. 이 세 번째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접시인데 몇 번째 할 때 n번째 차일드 하고 여기다가 세 번째다 숫자를 써주면 돼요. 이 벤토가 두 개가 있는데, 예, 벤토가 두 개 있는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죠.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벤토 중에 첫 번째 그럴 때는 요거를 쓴다. 예, 이렇게 나왔죠. 벤토인데, 예, 벤토 스펠링 맞죠. n번째 라스트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뒤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번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세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기준을 준다. 앞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다양한 이 유사 클래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애플 여기 보면 애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애플이 4개가 있네. 그 앞에 오렌지도 있고요.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 지금 보면 태그가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얘만 해서 여러분들이 CSS 속성을 줄 수도 있겠죠. 엘리먼트가 이렇게 잡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first of type이라는 그 유사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딸기를 사과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하고 first of type, 예, 그러면 첫 번째 사과가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 중에 첫 번째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접시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짝수 번째 2의 배수 번째 놓여 있는 것을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플레이트죠. 스펠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번째인데 여기는 even을 써줍니다. 콜수인 경우는 odd를 써주고요. odd 여기 나와 있죠. odd 여긴 또 2라고 썼네요.
2를 써도 돼요. 두 번째 2의 배수니까. 근데 2분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예, 선택이 돼서 슝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매 두 번째 플레이트, 두 번째 플레이트죠. 매 두 번째 플레이트인데 시작점이 그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해서 두 번째 두 개 오는 거죠. 두 개. 두 번째 첫째, 둘째니까요. 세 번째로 시작을 해서 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죠. 플레이트인데 유사 클래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세 번째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애플, 앞에도 애플이 있죠. 가운데 있는 애플을 선택을 해라. 예, 이건 두 개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가운데 있는 여기는 지금 두 개가 큰 거 작은 거 있고 여기는 사과가 하나 있는 거죠. 원 애플.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트에 애플이죠. 애플인데 only of type 이렇게 하면 예, 옆에 있는 거 한번 설명을 쭉 보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렌지가 두 개 나란히 있고 피클이 두 개 있고 애플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오렌지와 애플을 중에서 나중에 있는 거, 예, 최종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라 라는 거죠. 요거 HTML 태그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애플을 보면 되겠죠. 애플, 나중 애플. 예, 그림에는 오른쪽서부터 오렌지부터 진열이 되어 있는데 예문이 select the last appl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근데 last of type 이렇게 하고 두 개 이상 선택을 할 때 콤마를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렌지도 이렇게 그러면 뿅 하고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어있는 벤또, 예, 벤또 안에 다른 게 없는 것을 선택을 해라 라는 거죠. 그거는 벤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보았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값이 없는 엘리먼트 찾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사과가 지금 위에 3개가 있는데 큰 사과만 선택을 해요. 작은 사과는 하나 있고 이럴 경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유사 클래스 중에서 이것도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데 not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스몰 제한 사과를 선택하면 두 개 되겠죠. 큰 사과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애플하고 not하고 여기 보면 애플의 그 작은 사과에 클래스 스몰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클래스 스몰 이렇게 하면 예, 이 작은 사과 놔두고 큰 사과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엘리먼트의 속성 있는 것만 찾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엘리먼트 애플이나 플레이트에 플레이트 벤토에 보면 4하고 얘는 뭐 에단 뭐 시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앨리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or 속성이 있는 것만 선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대괄호를 사용을 해주고요. 현재 여기는 for가 있는 거 3개를 선택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그 서먼인데 누군가 for가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플레이트죠. 플레이트만. 얘는 벤토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트 중에 for가 있는 거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얘는 for 중에 이 구체적인 값이 있죠.
구체적인 값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벤토에 이 비탈리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벤토에 for equal 비탈리. for가 있는 거는 앞에 LX도 있고 엘리나도 있고 뭐 있으니까 예, for만 쓰면 안 되겠죠. for 값까지 일치하는 걸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이 for 속성 값으로 대문자 S, 소문자 A로 시작하는 이름, 네, 그 이름만 갖는 항목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속성에다가 꺽쇠가 숫자 6, 그 키보드의 숫자 6의 특수기호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6자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로 시작을 하면 그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for name인데 for하고 꺽쇠가 뭐를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정규 표현식도 이런 형태로 씁니다. 꺽쇠로 시작하는 거, 문자를 찾을 때 꺽쇠가 나오면 시작 단어가 시작 문자열이 일치하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규 표현식에 사용하는 기법과 유사하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SA로 시작하는 그 속성값을 갖고 있는 이 엘리먼트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로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로 끝나는 이런 ATO로 끝나는 이름을 찾아라 이거죠.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달러가 나오는데 정규 표현식에서도 예, 문자열을 찾을 때 뭐로 끝나는 문자 할 때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을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빠를 겁니다. 예, 여기에서 ATO 이렇게 하면 주어진 HTML 문서 중에서 여기에 보면 속성 값으로 ATO로 끝나는 것만 예, 찾아서 여러분들이 CSS 값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는 그 특정 문자열을 포함하는 이름이네요. 이번에는 ABB 예, 정규 표현식에서도 이거를 써요. 거기서는 뭐 유사하긴 합니다. 예, 거기는 0 또는 그 유한계니까 지금 보면 for 속성값에 별표 이꼴 그 다음에 OBB를 포함하는 문자열이 있는 이름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면 예, 지금 보면 그 CSS 디너라고 해서 이 그 접시 테이블 위에 그 접시를 올려놓거나 벤토를 올려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CSS에서 선택자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위치의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SS 활용할 때 선택자를 주는 방법을 이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워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32개가 있는데요. 옆에 설명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예, 나오죠. 32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가끔씩 해보면 그 CSS 그 작업을 할 때 선택자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힌트가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